최근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대한민국 5대 양극재 업체들의 엄청난 규모 캐파에 양극재 물량들이 팔릴 만큼의 시장 파이가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마치 연구원처럼 며칠을 그야말로 갈아 넣었는데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공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서론은 줄이고 첨부한 자료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SNE 리서치 조사 자료를 살펴보시면 2024년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164.9GWh입니다. 2023년도와 비교해볼 때 오히려 배터리 사용량이 근소하지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10년과도 같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주요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양극재 수출량이 전년 대비 NCM 기준 약 24%, NCA 기준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술력의 향상으로 에너지 밀도가 증가했다는 점과 해외 직접 조달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주된 이유로는 배터리 3사가 2023년도에 확보한 재고를 활용해서 2024년도 추가 구매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제 분석과 향후 시장 예측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이기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LG 엔솔의 겉으로 보여지는 재고자산 규모는 23년 연초 대비 크게 감소한 바 있고 여기서 양극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놈의 영업 기밀 때문에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함께 보겠습니다. 7.4조와 비교할 때 현재 재고자산은 4.5조 원 수준으로 3조가 줄어들었는데 이 자료만으로 양극재 재고의 소진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후술하겠지만 23년도 연초 대비 양극재 판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역추적하려고 해도 LG 엔솔이 재고를 쌓지 않아서인지 평가 손실도 3조에 비하면 워낙 작은 규모라 여기서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실적 발표 자료에서 고객사 재고 소진을 언급하며 40%의 판매량 증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LNF가 사상 최대 하이니켈 제품 출하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점 등을 볼 때 배터리 3사의 양극재 재고 물량에 대한 소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양극재를 어느 정도 배터리를 만드는 데 소진을 했으니 이제는 주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셀메이커 3사의 배터리 사용량 자체도 2023년도 대비 줄지 않고 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면 아무리 그래도 한 예로 에코프로비엠 캐파가 헝가리 캠퍼스 가동 시 27.9만 톤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양극재를 셀메이커 업체들이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전체 양극재 시장 규모를 읽을 때 중국 시장과 그들만의 리그인 LFP 양극재 수요를 섞어서 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2023년 기준 293만 톤의 수요는 중국 시장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LFP 배터리는 ESS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중국에서 한국 양극재를 수입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파악할 K 양극재의 주된 수요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LFP를 워낙 주력으로 채용하고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 2023년 기준 293만 톤 중 156만 톤이 LFP 양극재 시장 규모입니다. 에코프로, LNF,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4개 기업의 2023년도 양극재 출하량은 합계 33만 8천 톤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에코프로비엠 공식 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 꽤 과거의 추정치라 3만 개 배터리가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수치보다도 3만 개 배터리가 점진적으로 시장 파이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사실만 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는 ESS향으로는 몰라도 전기차 배터리의 주류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중국 파일을 빼고 초안으로 러프하게 데이터를 잡아보겠습니다. 1GW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유진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2,000톤의 양극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군지 말은 않겠지만 유진, 하나 이들이 얼마나 2차전지의 아기를 가진 사람들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에는 극도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결코 값을 후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으리라 예상됩니다. 1GW 시당 2,000톤으로 계산하면 2024년 한국 배터리 3사의 사용량 약 160GW시에는 대략 32만 톤의 양극재 수요량이 책정됩니다. 2023년 역시 비슷했고 이때 수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8만 톤으로 32만 톤과 근사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주요 격전지인 북미 시장의 수요량을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4년 북미 시장 점유율은 SNE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9%이며 2025년 골드만삭스에서는 60%, 산업통상부에서는 70%를 전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북미 시장에 몇 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필요한지 역시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GPT를 활용해서 북미 전기차 판매 순위 10위까지 차량들의 배터리 용량에 판매량별 가중 평균을 적용해서 아주 복잡한 계산식을 근거로 북미 전기차 한 대당 77.7kWh의 배터리 사용량을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대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지를 알아보니 조사 기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에서 11.2%의 순수 전기차 점유율을 일반적으로 전망합니다. 켈리 블루북 전망치는 $7,500 세액공제 종료를 근거로 2025년 역성장을 보고 있는데 IRA 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추정치는 무시하겠습니다. 로우 모션의 데이터는 세 가지 타입을 모두 합산한 값이라 배터리 사용량이 많은 순수 전기차 규모를 파악할 때는 불필요한 자료이지만 함께 보실 수 있게 첨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2024년에 얼마나 북미에서 팔렸는지를 알아야 2025년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데 두 데이터 모두 작년 전기차가 약 130만 대 팔렸다고 합니다.
해당 트위터 자료에서도 순수 전기차가 124만 5,500대가 판매되었다고 하며 SN 리서치 조사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전체 북미에서 PHEV를 포함해서 약 183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순수 전기차는 130만 대 팔렸다는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미국 신차 판매량이 약 1,600만 대일 경우 10에서 11.2% 순수 전기차가 비중을 차지한다면 대략 16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2025년에 판매될 것입니다. 이 기초값은 북미 전체가 아닌 미국이며 북미로 놓고 보면 소폭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160만 대 전기차가 2025년에 팔린다면 전년 대비 약 23% 성장이며 아까 말씀드린 로우모션 자료에서 전망하는 총 합계 210만 대 전망치와도 얼추 부합합니다. 또한 실제로 2025년 1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1%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들이 얼추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160만 대 순수 전기차에 77.7kWh의 평균값을 적용하면 124.32GWh의 배터리 사용량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북미 시장에 있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를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인 골드만삭스의 60%의 예상 K배터리 점유율을 반영하면 74.6GWh의 북미 배터리 사용량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애널이 추정한 1GWh당 2,000톤이 아니라 더 보수적인 GPT의 계산에 따라 1,600톤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산출하면 2025년 160만 대 기준 북미 순수 전기차량 양극재 수요는 약 20만 톤이며 K배터리 기업들의 파이는 거기서 60%인 12만 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약간 좀 암담합니다. 당장 에코프로비엠은 27.9만 톤, 코스모 신소재는 10만 톤의 캐파를 구축했는데 12만 톤이라니 공급 과잉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 추정치는 오직 미국 순수 전기차 기준이며 글로벌 전기차 전 차종 판매와 북미 PHEV 하이브리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애널들은 이 수치만을 기준으로 논평을 내는 듯 싶습니다.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한 데이터는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NC의 양극재 수출 중량과 제가 계산한 킬로그램당 양극재 판가입니다. 어쨌든 2024년도 NCM 16만 톤, NCA 5만 톤 수출량을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N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체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비중은 한국 배터리 3사 합산 43.6%이며 전체 배터리 사용량은 361.4GWh입니다. 성장률이 20%로 둔화되는 중국을 포함한 전체 글로벌 30%의 성장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이러면 글로벌 성장률이 30%가 초과됩니다. 30% 이상 비중국 전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와 30%를 가정해서 계산식을 세우면 2025년 배터리 사용량은 20% 기준 약 433GWh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저는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늘고 3원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43.6%보다는 높은 50%의 K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을 가정하겠습니다. 중국산보다 훨씬 품질이 뛰어난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마켓 점유율이 50%를 달성한다는 가정은 무리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 파이는 약 217GWh입니다. 그렇다면 1GWh의 1600톤의 양극재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할 경우 중국 제외 글로벌 20% 성장 시 필요한 양극재는 약 35만 톤, 30% 성장 시 약 37만 톤입니다. 이 양극재 수요량은 대략적인 추산이며 오직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 수요를 계산한 산출값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산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 하나를 무시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ESS 시장에 필요한 배터리와 그에 따른 양극재 수요입니다. 아직까지 ESS 시장은 북미에서도 CATL과 BYD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두 중국 기업은 점진적으로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크며 CATL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군사 기업으로까지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00GWh 규모의 ESS 시장이라고 적어놨지만 ESS 시장 규모 역시 앞서 전기차 시장 규모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기간마다 예상 규모 편차가 크고 수요량 계산이 전기차 시장만큼 복잡합니다. 하지만 ESS 시장 역시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역시나 중국 내수를 제외하면 제일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50에서 60GWh의 2025년 신규 배터리 수요가 기대되는 시장으로 에코프로비엠의 미드니켈, LFP가 중국의 시장 파이를 빼앗아올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따라서 2025년 양극재 수요를 34에서 37만 톤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기에 5에서 10만 톤을 더해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보셨던 북미 양극재 시장 규모는 K배터리 몫을 12만 톤 정도로 측정할 수 있어 양극재 업체들의 엄청난 캐파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추정값인 12만 톤 시장 규모는 현재 2025년의 추정값이며 2026년, 2027년에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면 필요 양극재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미 시장이 물론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이긴 하지만 북미에만 시야를 한정하지 않고 유럽 등의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K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 파이를 추정하면 같은 계산으로 약 35만 톤의 양극재 수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3사가 양극재 제공 물량을 대체로 소진한 상황이라면 35만 톤의 신규 양극재 주문이 있을 것이고 이는 분명 실적 성장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재고 소진 여부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 사항이라 추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기왕 자료를 다 보여드렸으니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배터리 생산량 자체는 매해 최소한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양극재 수출량이 2024년도에 크게 줄어들었으니 여기서 또 재고 물량의 소진을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SS 시장 점유율까지 한국 기업들이 늘려나간다면 결코 양극재 기업들이 2025년 먹을 파이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조그맣지 않습니다.
조사 기관들의 예상과 같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면 2023년도와 비슷하거나 ESS 시장까지 합치면 더 많은 판매량을 가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목표하는 2025년 2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극재 평균 판가가 $30로 소폭 증가하면 49,382톤을 판매하면 되는데, 이는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코스모 신소재가 점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양극재는 충분히 판매될 것이고 한국 양극재 업체들의 올해는 결코 그렇게 암담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그리고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말하는 목표나 비전을 볼 때 마냥 행복회로를 돌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맥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캐파와 기술력을 오늘 산출한 규모에 대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계산식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하니 두어 번 이상 시청하시는 편을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